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은요, 갈등 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요, 갈등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직에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을 성과로 바꾸는 팀장의 관리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팀장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팀장이라는 역할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이고요. 가치가치 교육연구소 대표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정의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모듈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변화 관리에서 팀장의 역할과 책임, 두 번째는 갈등에 대한 인식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실행력을 이끄는 코칭에 대한 방법들, 네 번째는 실행계획 수립과 실천 루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첫 번째인 팀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차장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에서 생긴 갈등, 끝까지 팀원들 선에서 해결된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조직 갈등은 결국 일정, 민원, 성과, 보고 등 모든 체계들이 결국 팀장님들의 책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갈등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들은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많고 또 성과를 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리더로서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요. 업무 지시도 잘해야 되고, 분배도 잘해야 되고, 정보 제공도 잘해야 되고, 피드백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 편을 들었다는 말 듣기도 싫고, 괜히 개입했다가 더 커질까 걱정하기도 십상이죠. 그래서 리더는 생각보다 갈등을 방치해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갈등은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스노우볼처럼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갈등 관리는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요, 하지 않으면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갈등을 방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총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비용이 초래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문화가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 갈등에 무기력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감시 비용이 증가합니다. 지혜로운 갈등 관리를 위해서요. 갈등을 관리하는 리더의 3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하수, 두 번째는 선수, 세 번째는 고수입니다. 하수는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요. 서로를 경쟁시킨다든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해서 갈등을 유발하죠. 선수는요, 갈등이 생길 때 잽싸게 그거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갈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고수는 갈등이 터졌을 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기준, 업무, 역할들을 정리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공정한 개입을 통해서 갈등을 관리하게 되고요.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 관리는요, 조직이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해결하고 동일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들은 갈등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갈등하면 많이 떠오르는 것들은요, 짜증,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갈등은 사실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갈등이 생겼을 때요, 잘 해결됐던 모습들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이익을 얻었던 좋은 경험들이 있죠.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매 상황마다 뭔가 화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는 경험만 겪었던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 분노 혹은 불안한 상태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요, 사실보다 지각한 인식에 의해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겪었던 갈등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회사 총무부에 일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는요, 경영회의 실적표를 매번 작성해서 임원들한테 전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려면요, 각 부서에서 오후 2시까지, 언제? 금요일 오후 2시까지는 취합해서 이 내용을 줘야지만 제가 제때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꼭 두 개의 부서에서만 꼭 전화해서 언제 주실 거예요? 좀 빨리 좀 주세요. 라고 독촉해야지만 겨우 실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매번 도움도 안 주고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부서에서 일을 오래 하지 않고 이 부서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총무부가 아닌 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매주 금요일 날마다는요, 현장에서 무언가를 계속 컨택하고 조율하고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금요일 오후 2시까지는 절대 이 보고서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갈등은요,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하나의 조직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과 정 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민원인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에 대한 화면입니다. 상사의 입장은요, 이번에 민원은 민감한 사안을 갖고 있고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상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게 상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괜히 민원이 커져서 상급 부서나 감사로까지 가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부하의 입장에서는요, 해당 요청은 기존 급여 기준을 벗어난다. 이번에 예외를 인정하면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거고 이후 감사나 민원 재조사 시 왜 기준을 벗어났는지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칙을 이야기하면 협조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이 답답하다라고 보이는 부하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례들은요, 업무의 판단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언제부턴가 이 개인의 역량, 태도들을 비하하는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김 팀장과 정대리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판단도 같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갈등이라는 것들은요,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요, 조직 내 갈등 해결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토끼? 아니면 오리? 왼쪽 편을 불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리라고 보일 거고요. 오른쪽을 입이라고 생각했다면 토끼로 보이실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누구나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모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기존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업무 갈등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사례들이 업무에서 비롯한 갈등들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관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가치 갈등이 시작되고요. 네 번째는 분배 갈등입니다. 여기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단계는요, 바로 관계 갈등입니다. 저 사람이 싫어지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기회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싫으면요, 우선 대화를 하기가 싫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더욱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와 가장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2017년도에 약 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조직 내 갈등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갈등 관계는요,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두 번째는 부서와 부서 간의 관계, 세 번째는 동료와 동료 간의 관계를 뽑았습니다. 갈등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걸 총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남편과 아내,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 가족 구성원 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리더십에 대한 부재는 불명확한 목표나 책임 회피, 구성원과의 불화, 강압적 스타일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심리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격적인 기질들이 있죠.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만 얘기하면 화내고, 그리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리고 불명확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들. 다섯 번째는 누군가 하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그 자리를 이제 공동 배분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배분하죠?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맡기게 되죠. 그렇게 불명확한 프로세스와 모호한 책임 영역들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문화죠. 수직적 문화인지, 성과 중심인지, 경쟁 지향적인지에 대한 부분들로도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라는 것들은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들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갈등은 항상 좋지도 그리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갈등이 너무 없으면요, 조직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너무 건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구성되었을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드러난 갈등을 미숙한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파괴적인 결론들을 내려서 극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적당한 갈등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갈등들을 잘 관리해 주신다면 조직이 성장하고요. 이 개인들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구성될 것입니다. 갈등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걸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갈등은 꼭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모두 다 승자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갈등은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갈등은 인격적 결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갈등은 차이에서부터 발생된다라는 점들. 세 번째, 완전한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 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갈등 관리는 성장을 이끈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갈등 관리에서 중요한 것들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처, 그리고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 대처의 방안들을 잘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듈 1에서 얘기 드렸던 것들은 다시 종합해서 얘기 드린다면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죠. 이 팀장이 감정에 끌려가면 갈등은 커지고 구조를 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모듈에서는요, 이렇게 바라본 갈등을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즉 갈등 관리 유형과 선택의 기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